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다가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시니어가 어떤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여사는 몇 년 전까지도 매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늘어날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청 자격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뒤늦게 신청하고 나서야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고 김 여사는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 선생님은 병원비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했고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 비용이 생활비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뒤늦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내야 하는 병원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동안 포기했던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빨리 신청했을까 하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 여사는 교통비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갈 때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쌓여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연령이 넘으면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버스 지원 제도를 몇 년이나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교통비 부담 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사는 이제야 매달 적지 않은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손해본 금액을 생각하면 아깝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니어 세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놓치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조건은 지원금 혜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 수준과 연령 조건에 따라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금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셋째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의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혼자 모르면 놓치지만 함께 나누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제도가 복잡하고 홍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삶을 한결 든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니어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이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지원금과 신청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현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시니어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게 난방비와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계절마다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교통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 요금이나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비는 생각보다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과 같은 서비스도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변수이므로 이 제도를 모르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시니어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자격이 될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와 여가 지원입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무료 문화 프로그램이나 체육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감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금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만 배워두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신청한 지원금을 듣고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알지 못하면 놓치지만 함께 정보를 나누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하면 절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다섯째는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한번 확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정부 지원금은 그냥 기다린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놓치고 있던 지원금을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직도 헷갈려서 신청하지 못한 제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